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솟아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리적으로 일본, 러시아, 중국이 모두 견제하는 요충지이자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지켜내는 전초기지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항공모함과도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 가라앉지 않는 거대한 섬. 바로 그것이 울릉도의 본질입니다. 이런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것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선 전략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2025년 3분기까지 약 7,900억 원을 투입해 1.2km 길이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 터미널, 부대 시설 등을 완성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2026년 정식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공항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군사적 함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동해를 통제할 수 있는 항공전력을 전진 배치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활주로 길이가 불과 1.2km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군이 보유한 주력 전투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활주로가 짧으면 전투기의 전개는 물론 중형 여객기의 상용 운항조차 제한됩니다. 따라서 초기의 울릉공항은 군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부가 소형 항공운송 사업 등록 기준을 기존의 50석 이하에서 80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사의 수익성 문제를 넘어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의 불가피성을 의미합니다. 80인 승급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려면 최소 1.5km, 많게는 2k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활주로 확장 공사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공항을 넘어 전략공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활주로가 2km에 가까워진다면 무장을 탑재한 KF-21을 비롯한 한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울릉공항이 동해의 제공권을 통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력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울릉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릉도의 잠재력에 경계심을 드러내왔습니다. 만약 울릉공항에 KF-21 같은 최신의 전투기가 전개된다면 일본 항공자위대가 동해 상공에서 누리던 제공권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울릉공항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전략 요충지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독도 방어입니다. 현재 독도에는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무장 수준은 제한적입니다. 지형적 특성상 중대형 화기를 반입하기 어렵고 90mm포가 사실상 최대 화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상륙을 시도하는 적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적이 상륙한다면 곧바로 제공권을 빼앗기고 독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바로 동해 제공권 장악입니다. 독도 자체에서 대규모 화력을 배치할 수 없다면 그 주변 상공을 장악하여 적의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공항은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울릉도는 전투기가 이륙해 몇 분 만에 독도 상공에 도달할 수 있는 항공모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의 건설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간공항,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동해 제해권과 제공권을 통제할 수 있는 초대형 전략 거점이라는 진짜 얼굴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활주로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 균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 초기부터 가장 큰 논란은 활주로 길이였습니다. 1.2km라는 숫자는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소형 항공기나 50인 승급 여객기라면 제한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항공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라 하더라도 무장을 전부 탑재한 상태에서의 이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울릉공항은 민간용 함정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었고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80서급 항공기 허용 검토안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울릉공항이 50인승 기준으로 설계된 만큼 활주로 길이가 1.2km로 제한되었지만 여객기 시장은 이미 70에서 150석급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상태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50석 규모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활주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80인승급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필요한 길이는 통상 1.5km에서 2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객 운송 기준일 뿐 아니라 군사적 시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소 1.5km 이상의 활주로는 무장을 탑재한 KF-21, F-16, F-35A 같은 현대 전투기의 이착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활주로 확장은 민간 항공사 수익성 문제와 동시에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투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 세계의 여러 군용 비행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맥락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노르웨이 안도야 공항의 활주로는 1672m로 이곳에서 F-35A와 P-3 오리온 대잠 초계기가 동시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인도양에서 사용 중인 디에고 가르시아 공항의 활주로는 1811m로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가 이착륙하며 거대한 작전 거점을 형성합니다. 마셜 제도의 부처 아미 에어필드 역시 1533m 길이의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상시 운영됩니다. 이 사례들은 한결같이 보여줍니다. 활주로가 1.5km 이상이면 군사적 운용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울릉공항이 활주로를 2km로 확장한다면 이는 곧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울릉도에 전개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KF-21뿐만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F-15K, F-16, F-35A 모두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동해 한복판 전투기 기지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울릉공항을 단순한 민간공항이라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변화는 주변국에도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경계심을 드러내왔습니다. 만약 울릉공항에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일본 항공자위대가 동해 상공에서 누리던 우세는 단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됩니다. 제공권이 약화되면 일본이 주장하는 니혼카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동해의 공중 통제권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은 동해에 직접 출구가 없다고 평가되지만 실제로는 북한 항만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함경남도 리원 비행장을 통해 공중전력을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수차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공항 활주로 확장은 대한민국이 이들 국가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됩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논란은 단순히 기술적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해에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2km에 달하는 활주로가 현실화되는 순간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짧은 활주로는 대한민국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연장은 필연적이며 그 결과 울릉공항은 민간과 군을 아우르는 전략 요새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울릉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단순한 지역공항 건설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군사 균형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논의가 현실화되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입니다. 활주로 길이가 1.5km에서 2km로 늘어난다면 이는 곧 현대 전투기들이 무장을 장착한 상태로 이착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해외 주요 군사기지들의 사례를 통해 울릉공항이 지닐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르웨이 안도야 공항은 전형적인 국민겸용 공항으로 활주로 길이가 1672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F-35A 전투기와 P-3 오리온 초계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관리와 운영 노하우를 통해 충분히 전투기가 운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울릉공항 활주로가 2km에 근접한다면 전혀 문제없이 KF-21과 같은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미군의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미군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활주로 길이가 1811m에 불과하지만 B-52, B-1B 같은 전략 폭격기와 F-15, F-16, F-35 등 다양한 전투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8km 수준의 활주로만 확보되어도 한국 공군의 모든 주력 전력이 울릉도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셜 제도에 붙여 아미 에어필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활주로 길이가 1533m에 불과하지만 미군 전투기가 상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1.5km 이상의 활주로는 사실상 군사적 운용 임계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활주로 확장에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민간공항이 아니라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항공요새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21로 돌려보겠습니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 중인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이미 시제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확장된 울릉공항은 KF-21의 운용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KF-21은 높은 추력대 중량비를 자랑하는 기체로 상대적으로 짧은 이착륙 거리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에서 2km 활주로는 KF-21에게 전혀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KF-21 이 울릉공항에서 운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독도 방어가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현재 독도에는 제한된 무기와 경비대만 주둔하고 있어 대규모 침공 상황에서는 실질적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다면 독도 상공은 언제든 한국 공군의 제공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확실한 방패막이 됩니다. 둘째, 울릉공항은 동해 제공권을 장악하는 전진기지가 됩니다. KF-21은 F-16, F-35, F-18과 비교해도 추력대 중량비와 기동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분석 사이트에서는 KF-21을 세계 최상위권의 기동성을 지닌 전투기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KF-21 이 울릉도에 상시 전개된다면 일본 항공자위대가 동해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이 극대화됩니다. 중국은 동해에 직접 출구가 없다고는 하지만 북한 항만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동해를 니온카이라 부르며 일본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에서 KF-21이 이착륙한다면 이들 국가가 동해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울릉도는 사실상 불침 항공모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대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KF-21은 단순히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넘어 한국 항공산업의 자존심이자 독자적 방위산업 역량의 집약체입니다. 이 기체가 울릉도에 전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결코 가볍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활주로 확장은 KF-21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곧 동북아 군사균형을 한국 쪽으로 끌어당기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결국 울릉공항과 KF-21의 결합은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동해 한가운데서 KF-21이 이착륙하는 모습은 단순한 전술적 장면이 아니라 한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성큼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군사적 함의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은 단연 독도 방어 문제입니다. 현재 독도에는 경찰청 산하경비대가 2달 단위로 교대하며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운용할 수 있는 무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대형 화기 반입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화력은 90mm 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적의 상륙을 억제하거나 제공권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전력입니다. 지질학적 특성 또한 큰 걸림돌입니다. 독도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수많은 동굴과 안반 틈새가 존재합니다. 만약 105mm 나 155mm 곡사포 같은 중대형 화기를 배치한다 해도 발사 진동으로 인해 안반이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독도에 강력한 화력을 배치하는 것은 자칫 섬 자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 경비대는 소화기와 경무기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만약 일본이나 다른 국가가 독도 상륙을 감행한다면 제공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비대는 실질적 저항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적이 상륙과 동시에 제공권을 장악하면 독도 경비대는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독도를 지키는 진짜 힘은 섬 자체에 배치된 무기가 아니라 독도 상공을 장악하는 공군력입니다. 따라서 독도 방어의 핵심은 동해 제공권 확보입니다. 울릉공항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출격한 전투기는 단 몇 분 만에 독도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울릉도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울릉도는 불침 항공모함으로 불립니다. 울릉공항에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가 상시 전개된다면 독도 상공은 항상 한국 공군의 방패막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이 독도 상륙을 시도하려는 순간 울릉도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게 실질적인 억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 수단이 됩니다. 단순히 국제법적 주장이나 외교적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 군사력 이 독도 수호의 핵심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제력은 일본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동해에서 도발을 감행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중국은 동해로 직접 출구가 없지만 북한 항만을 이용하거나 니원 비행장을 활용해 공중전력을 투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러시아는 더 노골적입니다. 이미 수차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왔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동해를 일본식 표현인 니온카이로 부르며 일본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공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까지 억제하는 다목적 거점이 됩니다. 독도 방어는 결국 동해 전역에서 제공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이 제공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경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일본 본토 방향으로까지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일본 항공자위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제공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의 군사적 의미는 단순히 독도를 지킨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동북아 해역 전체에서의 군사균형을 새롭게 한국은 울릉도를 거점으로 동해에서의 항공우세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도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도 방어와 동해 제공권 장악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으며 울릉공항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울릉공항의 활주로 확장은 단순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전략의 근본을 바꾸는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이 모두 주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동해의 군사균형을 한국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이 활주로 연장으로 전투기 운용이 가능해진다 해도 또 다른 큰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해수 부식 문제입니다. 울릉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공항 역시 해안 가까이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전투기를 상시 운용한다면 기체는 필연적으로 염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기가 함유된 바닷바람은 항공기 금속과 반응해 빠른 부식을 유발합니다. 부식은 곧 기체 강도의 저하, 피로 균열, 안전성 문제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전투기의 작전 가용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2019년 보잉 737NG 기종에서 동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부품에서 균열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이착륙 하중과 염분 노출이 겹치면서 금속 피로가 빠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기령이 높은 항공기 42대 중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바닥바람과 금속 부식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울릉공항에 배치되는 전투기도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난제를 풀어낼 열쇠를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바로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첨단 복합재 기술입니다. KF-21은 동체와 날개, 위익 등 주요 부위에 탄소섬유 복합재를 대규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량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비율이 복합재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여줍니다. 복합재는 금속과 달리 염분에 의한 부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수 부식 문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적 수준의 복합재 기술을 확보해왔습니다. 자동 적층 공법 AFP, 고온 고압 성형 HDF, 고강도 접착 기술 등은 세계 항공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성과입니다. 실제로 KAI는 에어버스, 보잉 등 글로벌 항공사에 수천 개의 복합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울릉공항 환경에서 KF-21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배경도 바로 이러한 기술적 기반 덕분입니다. KF-21의 장점은 단순히 부식 저항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재 적용은 기체 중량을 대폭 줄여줍니다. 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이착륙 거리를 단축시키고 기동성과 항속 거리를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가 1.5에서 2km로 확장되면 KF-21은 무장을 일부 탑재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거리 이륙이 가능합니다. 이는 활주로 길이 제약을 기술적 성능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은 추력 대비 중량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단계에서 KF-21은 짧은 거리에서도 안정적인 이륙에 성공했으며 해외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 성능 덕분이 아니라 복합재를 적극 활용해 중량을 줄이고 기체 구조를 최적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 환경은 오히려 KF-21이 가진 기술적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엔진 측면에서도 고무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된 GE-F414 엔진은 이미 안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성능이 향상된 업그레이드형이 개발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출력이 약 18% 증가하고 유지 비용이 감소한 신형 엔진이 KF-21에 탑재될 경우 울릉공항 같은 해안기지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동해 최전선에서의 항공력 투사가 한층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울릉공항의 해수 부식 문제는 KF-21의 첨단 기술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복합재 구조물은 부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경량화는 활주로 제약을 완화합니다. 여기에 업그레이드된 엔진 성능까지 더해진다면 울릉공항은 KF-21 운용에 최적화된 전략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가혹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시험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히 지리적 요충지를 넘어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식이라는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곧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울릉도에서 운용되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상징이자 동북아 군사균형을 바꾸는 결정적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